6번째 로그에 대한 수학을 보겠습니다. 로그는 전기자기학 일부 내용에 등장하고요. 그 외에는 제어공학에서 로그가 등장합니다. 전기자기학 일부에 등장하는 내용은 전기자기학 뒤쪽에 인덕턴스 계산하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서 로그가 들어간 공식을 다루게 되고요. 그 외에는 주로 제어공학에서 로그가 들어간 수식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어공학 과목은 주로 자동제어 시스템의 원리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시스템,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이라든가 자동차의 전장 시스템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방금 얘기했던 이런 가전제품들은 자동 제어 시스템이 아니었는데 지금 기술이 좋아져서 기계 자체가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전기산업기사 기사 시험에서는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를 직접 계산할 일은 없습니다. 직접 계산한다는 얘기는 손으로 펜을 들고서 종이에 써가지고 로그 원칙, 로그 원리를 가지고서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학용 계산기가 다 계산을 해줍니다. 하지만 전기수험서에 나오는 공식의 의미를 이해하면 암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용 로그하고 자연 로그. 요거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할게요. 그 밖에 로그 관련해서 수학적으로 보면은 지수 로그 함수, 지수 로그 방정식, 지수 로그 부등식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전기를 이해하고 전기 수험서, 산업기사나 기사에서 다루는 그런 범위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루지 않고 우리는 로그의 의미 또는 로그의 성질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먼저 그림 두 개가 등장하는데요. 로그를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 아래를 보면요. 자동 제어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제어공학 과목에서 자동 제어 시스템의 원리를 다루는데요. 그 자동 제어 시스템을 설계할 때 입력되는 값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값을 자동 제어 시스템 어떤 시뮬레이션에 넣습니다. 넣고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이 시스템의 출력값을 평면 좌표에 점을 찍어서 출력값을 기록을 해요. 그 출력된 점들을 쭉 이어서 출력된 점들이 그리는 궤적의 모양을 보고서 이 자동 제어 시스템이 사용 가능한지 사용 가능하지 않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궤적이 사용 가능한 형태의 궤적을 그린다. 어떤 형태가 사용 가능한지 사용 가능하지 않은지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만약에 사용 가능하지 않다면 이 시스템은 다시 설계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자동 제어 시스템은 양산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요. 어떤 자동 제어 시스템에 입력으로 넣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수많은 값들의 결과값들을 점으로 찍어서 쭉 선으로 이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출렁이다가 점점 출렁이는 게 커지면서 진행이 되는 궤적을 그리는 겁니다. 이 궤적이 어떠한 건지는 제어공학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지금은 이 궤적과 관련해서 이 궤적을 그리기까지 수많은 점들이 여기에 찍혔어요. 그 수많은 점들 가운데 이 앞부분에 있는 부분만 이 앞부분에 있는 그래프를 확대시키면 위에 같은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일정 부분을 확대시키면은 그냥 직선이 돼요. 직선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해석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부분입니다. 어떤 입력에 대해서 출력된 결과의 점을 쭉 이었을 때 궤적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서 판단하려고 하는데 어떤 짧은 구간의 직선은 전체적으로 어떤 출력의 궤적을 그리는지를 보는 데 있어서 무의미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표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수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수치를 좀 더 간결하고 복잡한 수치를 간단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로그를 사용합니다. 자, 로그를 사용하는 원리를 보면요. 요거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지수죠?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3의 4승, 3의 5승 이거에 대한 연산이 옆에 있는 이러한 결과들이에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어떤 그 평면 좌표 상에서 수치로 표현한다면 수치가 굉장히 깔끔하지가 않을 거예요. 보기에 그렇게
보기 좋은 수치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간단한 수치로 표현하려고 나온 게 로그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옆으로 옮겨 볼게요.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지수로 적히는 부분이에요. 순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치가 그렇게 크지도 않죠? 그래서 이거를 뒤쪽으로 빼고 나머지 부분을 연산 전으로 옮기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지수 부분이었던 게 연산 결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앞에서 연산 결과였던 게 연산 전에 가서 이렇게 정렬이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모양을 바꿔버리면 안 되죠. 변환을 했으면 변환되는 거에 상응하는 어떤 다른 부분이 붙어야겠죠. 그래서 로그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 수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로그는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이런 결과들이 쉽게 나옵니다. 여기 로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로그를 누르고 이 수치들을 입력하면 되는 거죠. 방금 전에 로그에 대해서 왜 이런 로그를 쓰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제2권에 있는 홀로공부 정기 수험서 2권에 있는 제어공학 4장 306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로그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서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드선도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보드선도라는 것은 주로 로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궤적이기 때문에 그냥 로그의 성질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로그는 좌표에 나타내는 수의 크기가 너무 커서 수의 기본 단위를 큰 단위로 높여 나타내는 그래프를 뜻합니다. 보드선도에서 수의 기본 단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로그인데 한마디로 로그는 복수 평면에 나타내는 벡터 궤적을 로그 수학으로 변환해서 나타내는 궤적을 말합니다. 로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 제어 시스템에 입력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다양한 입력을 자동 제어 시스템에 입력을 시키고 그 시스템의 연산을 거쳐서 나온 출력을 가지고 그 자동 제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자동 제어 시스템의 출력의 궤적을 그리면 대략 이런 그래프들이 있어요. 이런 궤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궤적을 보고 자동 제어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설계한 대로 동작이 될지 설계한 대로 동작이 되지 않을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삼아서 제가 제어공학에 있는 자동 제어 시스템의 출력 궤적들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로그를 좀 더 보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0, 0.1, 1, 10 쭉 해서 1억이라는 수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가 들어갈 텐데 여기 그림상에서는 1억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자, 이 1억이라는 수치를 로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로그 10에 0을 8개 붙여서 근데 로그 계산하는 원칙에 의하면 이거는 8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1억이라는 수치는 10의 8승하고 똑같거든요. 로그 성질을 이용하면 상용 로그의 10의 8승은 8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이용하면 수치가 간결하게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 입력된 값의 출력 결과를 가지고 수많은 점들의 궤적을 그었을 때 그 궤적들을 나타내는 수학으로 적당한 것이 로그입니다. 로그를 보면요. 로그에 있는 요 부분을 미치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부분에 있는 것을 로그의 진수라고 부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로그 미치 10이다, 로그 진수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방금 전에 이제 로그에 대한 정의를 잠깐 살펴봤었고요. 로그의 종류, 상용 로그와 자연 로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로그는 상용 로그하고 자연 로그로 나뉘는데요. 상용 로그의 의미는요. 로그의 밑이 10인 것을 의미해요. 로그의 밑이 10이면은 진수로 사용되는 것이 10 단위로 쓰일 때 가장 간결하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연산 결과를 보면요. 로그의 밑이 10인 것이 상용 로그이고요. 이 상용 로그의 진수가 10인 것들을 보면은 수치가 간결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상용 로그입니다. 로그의 밑이 10인 것. 자연 로그는요. 로그의 밑이 오일러 수 2인 것을 의미합니다. 오일러 수 2는 변화하는 것, 자연 상태에서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는 수학 중에 하나죠. 미분과 더불어서요.
로그의 밑이 오일러수 2인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ln으로 그냥 줄여서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전기에서는 로그와 관련해서 상용 로그와 자연 로그, 로그 10이냐 아니면은 ln이냐 이걸로 이용해서 주로 로그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전기 자기학이나 제어공학 내용을 보실 때 내용을 보시기 편할 겁니다. 이제 로그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로그 연산이 나왔을 때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합니다. 제어공학에서는 이러한 로그 성질을 잘 이용하진 않고요. 전기 자기학 과목을 보면은 어떤 공식을 외우실 거예요. 근데 그 공식이 나오는 과정을 홀로공부 전기 수험서에서는 많이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 어떤 공식이 연산이 될 때 그 과정을 보면은 이런 로그의 성질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볼게요. 지금 이거는 일반화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어떤 성질인지 잘 보이진 않아요. 예시를 보겠습니다. 로그의 밑이 뭐든 간에 진수가 1이면 그 로그 연산 결과는 0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그의 밑이 10이에요. 근데 진수가 1이에요. 그러면 로그 밑이 뭐든 상관없이 로그 결과는 0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로그의 밑이 오일러수 2예요. 근데 진수가 1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무조건 0입니다. 다음을 볼게요. 로그 밑이 A고 진수도 A예요. 밑과 진수가 동일한 경우는 로그의 연산 결과가 무조건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상형 로그 밑이 10인 거하고 진수가 10일 때 결과는 1이 나옵니다. 역시나 로그 밑이 오일러수 2이고요. 진수도 오일러수 2예요. 이런 경우는 연산 결과가 1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전기 내용을 보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요 경우는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그의 밑이 10이에요. 상용 로그죠? 그리고 진수로 있는 값이 10분의 5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해도 동일한 결과라는 겁니다. 상용 로그의 진수가 5 빼기 분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빼기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 로그 진수가 10 그냥 분자에 있는 게 빼기 앞에 있는 거고요. 분모에 있는 게 빼기 뒤쪽에 나열되는 겁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그는. 이번엔 곱하기예요. 뭐하고 뭐가 곱해진 형태예요. 이 두 개가 서로 쌍대를 이루기 때문에 모양이 아주 비슷합니다. 예시를 보면요. 로그 밑이 10입니다. 상용 로그죠? 그리고 5 곱하기 5예요. 이런 경우는 상용 로그 진수 5 플러스 상용 로그 5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로그 성질이 있습니다. 로그의 분수하고 로그의 곱하기는 서로 쌍대를 이루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다음 이 경우 예시를 볼게요. 로그 밑이 10이에요. 상용 로그죠? 그리고 진수에 있는 값이 100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로그 밑이 10이고요. 이 100은 10의 2승하고 똑같죠? 그러면 로그 밑이 10이고 진수도 10이면서 제곱이 붙어 있어요. 이런 경우 요거는 1이라는 게 위에 이미 나와 있죠? 이런 경우죠. 상형 로그의 진수가 10이면 1이다. 제곱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곱이 로그 앞에 들어가고 요거는 1이 돼서 결과적으로 2만 남게 됩니다. 이 원칙을 얘기하는 게 요 일반화된 로그 성질이에요. 마지막으로 로그 성질 요게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상 로그의 밑변환이라는 내용이에요. 요거 예시는 여기다가 표현하기가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다음 장에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로그의 밑변환 요 로그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로그의 밑변환을 보면요. 로그가 있는데 지금 로그가 상용 로그죠? 로그의 밑이 10이에요. 만약에 이 상용 로그를 밑이 10이 아닌 5로 바꾸고 싶을 때 이때 로그의 밑변환을 적용하면 로그의 밑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 로그가 있어요. 이렇게 쓰나 똑같은 뜻이죠. 이 자연 로그를 로그 밑이 10인 로그로 바꾸려고 해요. 이런 경우도 로그의 밑변환을 적용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기자기학 과목 10장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17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기자기약 10장을 보면요. 동축 케이블의 외부 인덕턴스 크기 계산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그림이 전선입니다. 전선,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동축 케이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전선에서 자기장을 만들고 유도 기전력을 만드는 에너지가 얼마만큼 방출이 되는지 그 에너지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덕턴스 기본식에서 출발해서 쭉 내용을 거쳐서 결론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선의 단위 킬로미터당 발생하는 인덕턴스 값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외워서 시험에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는 풀이 과정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을 풀이하는 과정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 로그 및 변환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네, 나와 있지만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은 아닙니다. 참고 삼아서 보시고 내용이 이해가 되시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 쭉 넘어가고요. 보다 보면은 그래서 인덕턴스는 이런 값인데 이것이 변환을 거쳐서 이렇게 된대요. 여기서 잘 보시면요. 요 부분 있죠? 여기서 인덕턴스 공식에 자연 로그 부분이 있어요. 자연 로그 부분만 이렇게 따로 떼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변환을 거치니까 상용 로그 밑이 10인 상용 로그로 바뀌었어요.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로그 밑변환 공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로그 밑변환은 방금 전 로그 성질에서 봤던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것을 적용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로그 밑변환 요 공식을 적용하면요. 원래는 자연 로그 R분의 D, 이 R분의 D는 진수입니다. 밑을 바꾸려고 하는 로그 밑을 적어줘요. 분자에 로그 10을 적어주고 분모에도 로그 10을 적어줍니다. 이게 바꾸려고 하는 로그 밑이에요. 그 다음에 로그 변환하기 전 로그 밑의 수를 분모에 적어주고요. 그리고 변환하기 전 로그 진수값을 분자에 적어줍니다. 그럼 변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 분모분의 1 곱하기 분자로 표현할 수 있죠? 옆에 지금 그렇게 쓴 겁니다. 분모분의 1 곱하기 분자에 있던 걸 곱하기로 옆으로 빼냈어요. 계산기로 요것을 계산하면 어떤 상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상수값은 요 박스 안에 넣고 요것만 뒤로 따로 떼내면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로그 밑변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 성질까지 봤습니다. 로그에 대해서 준비한 수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삼각함수와 복소수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